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빈곤 포르노 발언에 이어서 그때 당시에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찍은 사진이 조명이 사용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걸 대통령실이 고발을 했어요? 그게 지금 우리 사는데 지금 뭐 무슨 영향이 있죠 그게? 조명을 썼으면 어떻고 안 썼으면 어떻고. 그렇죠. 조명을 썼으면 뭐가 잘못됐나? 이런 거를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자체가 짜증나는 거야. 그렇죠. 근데 뭐 이제 민주당 장경태 의원 측은 이걸 빈곤 포르노라고 주장을 했고 이제 가난한 아이들을 이용해서 뭔가 조명까지 이용해서 화보를 찍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아니 그게 너무 어둡고 그러면 카메라 이렇게 조도를 조절하는 조명 장치들이 있거든요. 그거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그 뭐 사용했다고 하면 뭐가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사용하지 않았다고 고발까지 하고 말이에요. 아니 그 정경 PD가 저한테 그래 영상을 하나 그 보내주던데 그걸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바이든 날리면 그것도 그거 가지고 내가 또 사실은 어디가 싸움했는데 내기에는 바이든으로 들리더라고 얘기를 하니 나보고 막 뭐라 하더라고. 나는 편견을 빼고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나도 몇 번 들어봤거든. 그냥 그 얘기를 한 거야. 그게 뭐 중요한데 이러고 나는 했는 건데 나는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바이든한테 욕 좀 했으면 어때? 그렇죠. 근데 그거를 처리하는 사후 처리 문제지. 방식이 문제가 많았다. 이걸 내가 지적했던 거고 이번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이번도. 조명 문제가 썼으면 어때? 그리고 애를 갖다 이용했다? 아니 그거 그렇게 주장하는 애들 그 몇 명이 얘기하는 거고 아니 국민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애 이용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부모들은 그 부모하고 병원 측에서는 그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의 영부인이 직접 찾아와서 애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해주니까 후원이라도 좀 더 들어올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은 감동하고 있을 거야. 그냥 입으로만 야당이 떠드는 것보다는 현지에서는 그랬을 거라고. 근데 그거 가지고 민주당이 저를 떠든다고 해서 우리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실드를 쳐야지 지지율이 올라가고 진실이 잡힌다. 나는 그것도 틀렸다고 보거든요. 원래 야당은 그렇게 까는 거야. 그리고 장경태 정도의 수준에 있는 애들은 늘 그렇게 해. 정청래, 김남국, 고민정, 같은 부류들 아니야. 늘 하는 짓이 이런 건데, 그걸로 평생 정치하면서 커 올라온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곧 죽었다 깨나도 민주당에서 대권 후보도 못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어줍지 않은 발언들이 나올 때 대통령실이 좀 더 어른스럽게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면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조명 이렇게 사용한 것처럼 보이나 본데 이런 것도 주의를 기울이겠다 했으면 대형이 참 중요한데 청담동 술집도 김어겸이가 완전히 김어겸이 똥된 거 아니에요 사실은. 나는 그래 봐요. 김어겸, 장경태 같은 애를 다음에 민주당이 공천하면 그나마 우리가 120석 내가 늘 얘기하지만 현재로는 120석 우리 최대치인 120석을 넣는데 이런 애들 공천해주면 우리가 도움이 되지.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저런 놈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정당이면 좀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겠냐고 하고 중도층들이 부끄러워서 투표장에 안 가든지 아니면 약간 오른쪽에 있는 중도층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당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김어겸 문제도 그때 한동훈이 그렇게 막 발끈하지 않고 난 도리어 하지 않았다. 그런 일이 없다. 그것까지만 얘기 드리겠다. 이 정도만 점잖하게 얘기해도 그렇죠. 진실이 밝혀지고 난 뒤에 더 한동훈은 나 떴다고 봐. 한동훈이 막 얘기하고 먹을래요 이러고 뒤로 다 이렇게 제치고 이런 모습이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준석이가 틀린 말에서 날아간 게 아니라 그 태도의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만나보면 그 태도, 마음가짐, 말투 이게 똑같은 거예요. 저도 지적을 많이 받는 부분인데 왜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사소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에까지 과민한 반응을 하는 걸까요? 첫째, 대통령이 정치적 소양이 덜 됐다. 정치에 대한 전혀 소양, 욕먹고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익숙지 않은 거야. 아니 하나하나 놓고 보면 이 김건희 여사 조명 사용했다라는 걸 윤석열 대통령이 고발해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근데 참모가 적어도 고발을 해야 되겠다고 보고는 했다고 나는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지 마 이렇게 안 했다. 그렇지. 대통령이 적어도 야 그걸 왜 그래? 이 가림막 설치하고 예를 들면 뭐죠? 그 인터뷰하는 거 출근길 인터뷰하는 거. 도어스태핑. 아씨 영어도 하도 내가 미국 다녀온 지 오래돼서 영어도 다 까먹었네. 도어 스태핑을 하는 것도 중단한 거 있잖아. 그것도 윤석열이 나 안 해. 그거 안 한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했다기보다는 참모진에서 대응하면서 대통령님 이 상황에서 도저히 안 된다. 하지 맙시다. 그 와중에 그 내용에는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의심하는 부분은 도어 스태핑 안 그래도 대통령 하는 게 늘 불안했는데 그렇죠. 이 기회에 틀 잡아서 못 한다고 하는 게 쪽봉김에 제사 지는 조금 거죠. 쪽팔리더라도 그게 훨씬 롱텀으로 봤을 때는 우리한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 이 판단을 했다고 나는 보거든. 근데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겠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래? 그럼 하지 말자 이래 된 거야. 마찬가지 이것도 영부인 관련돼 가지고 고발하는데 대통령이나 시켰다고 보진 않아. 근데 대통령이 보고가 들어왔을 때 그래? 그럼 해. 새끼들 혼나야 돼. 이렇게 했지 않겠나. 그랬을 수 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김건희 여사 사진건만 보면 저는 조명이 100% 사용된 것 같거든요. 카메라 기자가 봤을 때 그렇죠. 나는 그걸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 사실은 보내주신 영상 봤잖아요. 근데 그게 카메라 조명인지 안 그러면 햇빛이 있잖아. 가끔 내가 햇빛이 이렇게 정면에서 수직으로 비치진 않죠. 네팔 같은 데 내가 가보면 뭐 창문이 어디로 뚫렸는지에 따라서 어디에 빛이 들어오는지 뒷면이 안 나오니까. 근데 또 조명이란 것도 난 그렇게 생각해. 옆에 뭐 스탠드로 우리 할 때 우리도 뭐 찍을 때 하지만 이렇게 옆에 조명을 세워서 하는 걸 조명이라고 얘기하는 건지 보통 카메라 어둡잖아요. 그럼 우리 휴대폰도 찍을 때 야간에는 불이 나오잖아. 다 조명이에요. 그것도 조명으로 치는 이것도 거예요. 조명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조명이 어두운데- 없었다고 하는 게 나는 아니 왜 그런 사소한 거짓말을 해서 트집 잡힐 일을 하나 하는 거. 조명을 거짓말보다 썼다고 하면 뭐가 잘못됐냐고. 커뮤니케이션의 문제 아니가. 예를 들면 나는 이 스탠드를 세워가지고 올리는 걸 조명이라고 생각하고 카메라로 이렇게 찍을 때 어두울 때 불이 나오는 건 조명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이건 그냥 카메라로 찍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통령실도 예를 들면 장경태가 공격하는 거는 니들 잘 보이기 위해서 스탠드도 올리고 불 비추고 했는 거 아니냐. 근데 깜깜하잖아. 예를 들면 토굴 같은 데 들어갔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카메라를 하면서 카메라에서 불이 나오는 거 기자들이 하는 거 그걸 가지고 장경태가 조명 썼다고 얘기했겠나.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그게 조명이 아니다. 종류에 상관없든 뭐든 다 조명이고 일단.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이 반대쪽 애들은 우리 쪽 사람들을 민주당 쪽 사람들은 야 이 새끼야 그게 조명이지 그거 나를 공격하고 또 우리 쪽은 야 그걸 또 똑바로 얘기 못해 막 나는 이런 게 너무 싫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 이런 그런 언쟁을 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가령 그 조명을 안 썼다고 주장하는 거. 그리고 도어 스태핑에서 MBC 기자와 설전이 있었을 때 MBC 기자가 슬리퍼 신었다고 뭐라고 하는 거. 그리고 바이든 날리면 때도 아니 바이든으로 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날리면으로 했으니까 바이든으로 들으면 다 가짜 뉴스야라고 하는 거. 이런 반응들이 미숙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을 확대시키는 자기들이 오히려 더 확대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거는 뭐 정동 PD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주변에 많은 우리 당 원로들도 그 말씀 하시잖아. 이재호 의원도 그렇고 내가 보니까 그렇지. 별것도 아닌 뭐- 일을 왜 스스로 이렇게 침소봉대하는 거야. 뭐 이현주 의원도 그 얘기하고 하는데 요즘 그렇다 보니까 이현주가 욕 바가지로 먹더구만 우리 당 사람들한테. 왜요? 이현주하고 뭐 누굴 내보내야 된다 그러던가 그렇게 막 욕을 하고 그러던데 나는 백날 떠들어도 내 욕하진 않더라. 내가 요즘 존재감이 없다 보니까. 근데 이현주 얘기 들어보면 나도 이현주에 대한 편견이 많았거든요. 과거엔 실제로 이현주가 좀 깝깝했고 내가 봤을 때 저런 애까지 우리 당으로 받냐 싶었는데 요즘 얘기하는 거 보면 그래도 우리 당 내에서 합리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아주 합리적인 사람 상위 한 10% 안에 드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 지난번 참 그러더라. 유승민하고 이현주만 내보내면 정권 성공한다고. 그 내가 그런 댓글 보면서 참 척박한 환경이다. 우리 영상을 보면 또 조대원도 같이 내보내라 이러겠지. 나는 안 나가요. 나는
내가 이현주, 유승민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이 당에 오래 있었는데 내가 왜 나가? 그런데 왜 그럴까? 왜 이런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별것도 아닌 일을 미숙한 거지. 정치력이 문제로 만드는 걸까? 정치력이 누가 미숙한 걸까? 대통령이 미숙하니까 그 참모들도 다 미숙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래 봐요. 대통령이 노련하면 조금 부족해도 이런 문제가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터지지 않아. 그래서 그러잖아. 호랑이 한 마리가 이끄는 양의 무리와 100마리 양의 무리와 양 한 마리가 이끄는 호랑이 100마리 무리. 그래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주변에 내가 그것도 봤거든요. 그 MBC 기자하고 싸우는 홍보 무슨 비서관인가? 그 얘기하기 그 사람- 전에 어쨌든 이거는 고발한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나는 고발이 내 같으면 고발은 안 한다. 장경태는 놔두면 지금 김의겸 건도 터졌잖아. 딱 한마디 하면 되지. 장경태 의원은 김의겸 같은 당에 있는 김의겸 의원을 반면교사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한마디 하는 게 차라리 나쁘지. 장경태가 조명을 사용했다 어쨌다 이거를 한 걸 몰랐어요. 그런데 대통령실이 고발했다는 뉴스를 보고 그걸 알았어. 그러니까 정대용 PD 말을 들어보면 고발 이것도 완전히 우리한테 헛발질인 게 그 정대용 PD가 바라봤을 때는 그 조명을 썼다고 보는 거잖아. 그렇죠. 조명을 썼다고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이 조명권 때문에 고발을 했다면 이게 이제 재판 과정에서 썼는지 안 썼는지를 이제 조사하고 하나씩 밝힐 거 아니야. 그러면 유리한 게 하나도 없지. 근데 대통령실에서 고발까지 했다는 거는 자기들이 뭔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걸 모르겠어. 그렇지 않겠나? 자기 이런 계산까지 못 했겠나? 아무리 수준이 낮다 해도. 아니, 형님이 봤잖아요. 봤을 때는 종류가 뭐든 이 광원이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그렇지. 그거는 봤지. 내가 볼 때 그림자가 이렇게 스쳐 지나면서 사람이 지나가는지 아닌지 몰라도 그림자가 이렇게 그 빛이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림자가 한번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그 그게 광원을 가리는 모습이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물었잖아. 이게 조명이야 아니면 바깥에서 창에서 들어오는 그냥 자연광이냐 이렇게. 자연광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 그래요? 나는 잘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해가 여기 떠 있을 리가 없잖아. 아니 뒤쪽에서 예를 들면 창문이 있어도 어. 그림자가 이렇게 정면으로 나오려면 광원이 이렇게 수직으로 비춰야 된다니까요. 아 수직으로. 그렇잖아. 그림자가 어디 생기냐고. 얘 조명 밑에 그림자가 여기 생기잖아. 아 이렇게 좀 밑으로 이렇게 생기지 뒤로 이래 안 간다 이거지. 그렇죠. 근데 김건희 여사도 가리고 캄보디아 사람들도 가리고 막 해. 그래서 그럼 뭐가 됐든 뭐가 있었단 얘기야. 근데 왜 그걸 없다고 주장하면서 고발까지 하고 하냐 말이지. 그 사람들이 그냥 놔뒀으면 장경태가 그런 주장을 했는지도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일 테고. 얘는 조명이 있으면 어떻다고 이런 주장까지 하는 거야 라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테고 했는데 고발을 하면서 일이 더 커졌다니까. 정권이 조급해서 그래. 나는 그래 보는 게 일단은 그 자기들 내부에 현재 윤석열 정부가 자기들 내부의 그 인사 문제라든가 대통령 불통이라든가 독선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이번에 외교 나가서 했던 그 작은 실수라든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비호감도인 이유 세부 내용을 다 봤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 무능하다든지. 근데 이 원인을 그렇게 여기서 찾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는 또 정부 여당에서는 이 모든 원인이 야당의 이 근거 없는 정치 공세에 우리가 밀려서 이런 결과가 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 분석이 잘못되다 보니까 처방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실수인 게 뭐냐면 국민이 그렇게 멍청하지가 않아요. 이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법고시 되고 자기들이 박사받고 교수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국회의원 되고 청와대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국민들을 우매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우매한 국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뭔가를 보여줘야지 믿지. 저 개돼지들은 우리가 보여주지 않으면 몰라. 좌파애들이 선동하는 대로 다 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김행의원 아니지. 김행씨 옛날엔 참 좋게 봤거든. 요즘 주장하는 내용이 거의 전혀옥 같아. 내가 보니까. 요즘 내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옛날에 참 그 좋게 보고 차분하고 합리적인 그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저분도 이제 나이 드시니까 다음 총선에서는 반드시 배참 달아야 되겠다는 그 일생일대에 그 정몽준 옛날에 대변인 하면서 그지?
그 대리인하고 이러면서 2002년도 단일화하고 할 때 그때 그 총기 있는 모습하고 너무 다른 모습이 20년 만에 나타나는데. 아니 근데 그게 단순하게 이 권력의 욕망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항상 그들끼리 모여서 회의도 하고 생각을 공유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전이 된대요 생각이. 맞아 빠진다. 이렇게 객관화가 안 되고.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전이 되는 게 아니라 조대원 만나는 사람들은 조대원한테 전이 돼. 우리 당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게 내가 살 길이야. 그래서 어쨌든 아까 이걸로 다시 돌아가면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는 어쨌든 장경태든 뭐든 고발해가지고 진실을 밝혀서 국민들한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이 왜 지금 현재 아니 진실을 밝히면 오히려 욕먹게 생겼던데. 자, 왜 현재의 그 바이든 날리면도 70%의 국민은 우리 당 반대쪽에 서서 민주당 주장을 더 따라가고 MBC 주장을 따라가고 그다음에 각종 뭐 논란거리 있었던 게 있잖아요. 그중에 한 70%는 가느냐. 이거는 민주당의 선동으로 그런 게 아니라 현 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70%라는 거예요. 그 70%가 그대로 반영돼서 이쪽에서 논란거리 되는 거는 국민들이 깊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뭘 해도 이 새끼들이 싫어서 그런 거지. 지금 그렇다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고발한다고 해서 그러면 이게 상황이 나아지느냐? 난 도리어 악화시킨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불신해서가 아닌 것 같아요. 객관적 사실을 평가하는 거야 그냥 개개인이. 저거 조명 있는데 왜 없다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고, 아니 바이든인데 왜 날리면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은데 그냥 그 70%는 윤석열 정부를 불신하는 거와는 별개로. 나는 뭐 어쨌든 형님 바이든으로 들리잖아. 나는 근데 바이든 날리면은 듣기에 따라서 날리면으로도 들릴 수도 있겠구나 싶은데 이번 조명 건은 진짜 아닌 것 같아. 내가 우리 가족들한테 지적을 받고 난 뒤에 맨날 그 바이든은 자기는 바이든은 안 들린다는데 그래 다시 들어봤어. 내 귀로는 바이든이야.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나는 다시 들어도 바이든으로 들린다. 귀도 다 달라요. 그러면 그래. 네가 맨날 좌파적인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라고.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형님 보고 좌파라고? 우리 집에서는 내가 좌파라 그러지. 자, 아무튼 그리고 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좁쌀이다라는 평가를 세간에서 받고 있는데 도어 스태핑을 또 중단했어요? 그 대구에서 안 그래도 여론조사한 거 나오대. 이 통은 좀 큰 정치를 할 줄 알았는데 덩치값을 못 하나. 대구에서 그런 뭐 내가 오기 전에 그 기사 한 봤는데 참 실망스럽다는 얘기를 해. 대구에서도. 아니 그 도어 스태핑 현장의 영상 보셨죠? MBC 기자와 이기주 기자와 맞지. 설전을 벌이는 거. 자, 형님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도어 스태핑 중단했습니까? 난 중단 안 하지. 나는 도리어 그런 거 즐길 것 같은데. 등 뒤에서 나는 훈련이 뭐가 악의적인 뉴스입니까? 막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나는 그 상황을 그렇게 만들지도 않았겠지만 만약에 악의적입니까? 라고 했으면 그냥 아니 그 전에 이게 전부 다 이제 바이든 날리면에서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 전에 MBC 스트레이트였나? 김건희 여사와 천공 뭐 이런 거를 주로 다루고 뭐 이런 그래. 영향 때문이다라고. 김건희 대역 쓰고 뭐. 근데 사실은 우리 언론하고 싸우지 마라 그러고 나도 언론에 대해서 언급 안 하고 싶은데 근데 얼마 전에 내가 저 다른 몇 기자를 만났거든요. 근데 그 기자들도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고 이런 젊은 기자들이었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지금 MBC를 편하게 보진 않아. 고남 MBC의 보도는 사람들이지만 무리가 있다. MBC가 요즘 보면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화가 나가지고 나는 한 놈만 패. 이런 거. 본인들은 아니라고 이걸 객관성을 잡고 이렇게 부여하고 있지만 그걸 보고 속이 시원해하는 쪽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MBC가 제일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중도층까지도 바라봤을 때 MBC도 지금 뭔가를 하는 모습이 그렇게 편해 보이진 않아. 그래서 요즘 축구 중계도 안정환 김성주 나오는 거 안 보고 굉장히 완곡하게 말씀하시네. SBS에 박지성 나오고 이승우 나오는 거 중계 본다고 누가 적어놨기에 나도 그렇거든. MBC가 편파 보도하고 악의적인 보도를 했다라고 보시는 거죠? 나는 그렇게 보진 않아. 그렇게 보진 않지만
너무 이 논조가 조금 뭔가 화가 나 있다는 좀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날이 서 있다. 날이 서 있지. 날이 서 있고 그게 언론이 보통 그렇게 하는 정도를 넘어서 지금 오늘 보니까 YTN도 이제 그 지분을 매각한다대. 한전을 갖고 있는 지분도 매각하고 이런다니까 이제 YTN 노조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씩 살펴보겠다 경고를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언론도 사실은 따져보면 자기한테 좀 잘해주면 당연하죠. 그런 것 같아. 기자들도 그렇고 자기하고 친한 정치인 잘 못 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회사 입장에서도 이 정권이 내하고 잘 지내면 좀 잘 넘어가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나 짜증나게 하고 나를 무시해서 그러면 언론도 축자사자 붙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좀 보여요 지금. 그 시간 순으로 보면 바이든 날리면 이후에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했고 그 전부터 김건희 사실은 여사 대형 논란이 있고 난 뒤에 도어 스태핑을 중단했단 말이에요. 그 전부터 우리 당 입장을 내가 이제 서서 얘기를 해보면 지난 문재인 정권 때 KBS, MBC가 공영방송의 그 도의를 넘어서 가지고 정권 쪽에 서서 정권 천병 역할을 했다. 이게 이제 우리 보수층의 시각이야. 그걸 가지고 진보 쪽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니까 진보 쪽 애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니야 공정방송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 보수 때는 더 했어.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사실은 편파적이라는 거지. MBC, KBS는 늘 센 쪽에 붙어가지고 살았다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서 소수의 비주류들이 이게 잘못됐다 생각해가지고 비판했던 사람들은 다 쫓겨나고 한쪽으로 밀리고 이랬다는 거야. 그래서 KBS 같은 경우는 노조도 2개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정권을 잡았는데도 이것들이 기지 않고 아직 사장이 안 바뀌었어. 우리가 임명이 승자인데. 안 됐지. 우리가 승자인데. 그래서 지금 그것도 안 되잖아. 이번에 국회에서 정권이 바뀌면 그 전현희 같은 경우 안 만들기 위해서 임기를 맞추는 거. 나는 그거 해야 된다고 보거든. 전현희 버티는 거 난 뻔뻔하다고 봐요, 그거. 발음을 주의해 주세요. 전현희. 죄송합니다. 그래서 뻔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지난번에 뭐 오마이뉴스 기자하고 내하고 인터뷰할 때 나한테 그게 얘기를 계속 질문하기 임기가 법으로 보장됐는데 뭐 블랙리스트 얘기하기에 내가 그 법하고 블랙리스트이기 때문에 지금 안 잘리고 있는 거 아니야. 저 정도로 버티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인간적으로 도의적으로 현 정권이 5년 동안 국민들이 무한 책임을 지고 정권 바뀌는 순간부터 야당에서 책임을 묻잖아. 여당에서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저질러 놓은 그 뒷수습하기도 힘들다. 그 폐해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 야당에서 얘기하기를 뭐 참으로 못났다. 국민들이 그것 때문에 야당을 심판해가지고 민주당을 심판해서 정권 뺏기게 하고 니들은 다 줬는데 정권을 딱 인수하는 순간부터 너희들은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랬거든. 그럼 무한 책임 지도록 그동안 문재인 정권 임명받은 애들 다 물러나 주는 게 그건 법 이전에 인간의 도리야. 정치인의 도리고. 이 어떻게 보면 별정직이잖아요. 당선되고 나서 꽂아야지. 해야지. 딱 사산대. 고양시도 안 물러나는 애들이 태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임기를 딱 시장이건 대통령이건 임기와 맞춰가지고 한꺼번에 싹 물갈이가 될 수 있도록 당연하지. 줘야 그러면 세술은 세부대에 담을 거 아니야. 다음에는 우리도 있잖아. 임기 마치기 전에 3개월 전에 6개월 전에 고양시부터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다 그냥 기관장 다 바꿔가지고 그때 다 그러니까요. 임명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다들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잖아. 보수든 진보든. 그래서 안 물러나는 사람들 막 물러나라고 압박도 하고 블랙리스트도 만들고 한 거 아니야. 근데 무슨 산자부 장관 지난번에 백운규 그렇게 한 일을 가지고 또 고소고발 해가지고 검찰 수사를 하고 하냐 말이야. 웃긴 게 많아. 내가 보면 사람이 뭐 나보고 양쪽 다 깐다고 얘기하는데 양 정당이 지금 다 문제가 있으니까 까는 거고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그 인정해주고 우리부터 그래 니네 그렇게 한 거 인정한다 했어야지. 세월이 흘러도 조대원 스텝은 꼬인 적이 없어. 난 일관되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니네도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할게 하고 딱 몰아내든가. 근데 많은 정치인들이 스텝이 늘 꼬여. 그러니까요. 어처구니가 없어. 그거 이제 그 얘기 듣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놔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고. 계속 그렇지. 그게 그렇잖아. 전임 대통령을 존경한다 그러면서 전현희가 현 대통령 그냥 존중한다 대통령으로 국민이 뽑았으니까 그러니까 없어 보이는 거야. 전현희도 전현희 미안합니다. 발음 잘 안 해서 전현희 전 의원도 참 좋게 봤던 분이거든요. 내가 요즘 이래 버티는 걸 보고
그 뭐 감사원에서 뭐 자기를 괴롭힌다, 눈물 흘려가면서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더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니까 그럼 그거 자기가 버텨가지고 물러나야지. 얼마나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버텨가지고 이 행정력이 얼마나 낭비되냐고. 그러니까 그게 근데 내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 사람들이 물러나지 말자. 있으면서 끝까지 괴롭힌다. 물러난 배신자. 뭐 이렇게 결의를 했다는데 맞는지 모르겠어. 아니 그런 설마. 결의가 있건 없건 자기들끼리 물러나지 결의를 않아서 했대. 하겠다는 건 뭐겠어요. 이 정부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지. 무조건 발목 잡으려고 발목 하는 잡기 거야. 위해서 끝까지 버틴다. 이 정부에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은 당리는 있는데 당략은 있는데 국리는 없는 거지. 국익은 없는 거지. 자,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임명직들, 기관장들, 공사사장들 정권 끝나면 한꺼번에 다 그만둡시다. 깨끗하게. 아니 내가 경험에 의하면 보수는 그래도 그런 양심이 좀 있어. 그래요? 민주당보단 덜해. 민주당은 끝까지 버티는데 우리는 또 그만큼 잘 버티지도 못해. 자, 어쨌든 MBC 내년 3월이에요. 사장 임기. 사장이 바뀌면 이제 주요 요직 보직을 바꿀 거기 때문에 다 이거는 그럼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이걸 그렇게 그렇게 싸우네. 석 달만 기다리면 돼. 그러니까 왜 싸웠냐고. 이런 아까부터 얘기하지만 이런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목숨 걸고 과민하게 싸워요. 대응을 해. 그러면서 이 기자단에서 쫓아내줘라 뭐 이렇게 하듯이 진짜 없어 보이는. 기자단이 기자 입장 없습니다는 결론을 냈다는 거예요. 외신 기자들까지도 외신 기자는 도리어 까버렸대. 현 정부를. 까지. 우리가 지켜볼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참 없어 보이는 거야 이게. 도어스테이킹은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 안 하겠지. 전혀 안 할까? 내 예상은 그래. 그동안 하도 비판을 많이 받고 언제 폼나게 빠질까 했는데 폼은 안 났지만 이게 빠졌는데 굳이 왜 또 들어갈 거야. 그래서 저는 맞네. 이거를 뉴스를 보다가 하도 이 MBC 이기주 기자 개인한테 집중을 하길래 야, 이 기자를 교체해달라 요청을 하고 이기주 다음에 국회의원 되겠네. 출입을 막아달라 하길래 아니 왜 이렇게 기자 개인한테 집중을 하지 대통령실에서.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나 그 홍보실 관계자들이 이 MBC 이기주 기자한테 뭔가 억하심정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방송 기자들 한번 취재를 해봤네. 근데 그런 건 전혀 없었다는 거야. 평판도 좋았고 괜찮았대. 근데 왜 갑자기 슬리퍼 신고 나와서 질문했다고 진짜 완전 확 도는 건가? 아니 슬리퍼 그것도 내가 따져볼게. 정말 공식 만찬 자리나 뭐 이런 자리에 슬리퍼를 신고 갔다면 문제지. 우리 군대 있을 때도 사실 따져보면 예전에 뭐 공식 그 신고를 하는데 예를 들면 사단장 앞에 내 부대장한테 신고하는데 슬리퍼 신고 가면 안 되지. 근데 우리가 뭐 여름에 있을 때 그 실내 근무하는 부대는 그 단화도 신고 또 운동화도 신고 뭐 했거든 그게. 그리고 우리 가까운 과장님하고 뭐 같은 사무실 근무할 때는 슬리퍼 신고 가서 보고도 하고 했어. 근데 지금 현재 이 봤을 때 기자들이 보통 도어 스태핑 할 때 보통은 대통령 중심으로 카메라를 비추고 기자들은 뒤에 서서 카메라에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모 기자 그 아까 얘기했던 MBC 그 기자만 슬리퍼를 신은 게 아니라 상체는 또 양복을 입었더라고. 그래 따지면 그 비서관 싸웠던 비서관도 넥타이 안 했대. 옛날에 또 넥타이 안 하면 욕 먹었는데 어디 그 청와대 비서관이 넥타이도 안 하고 한여름에는만 안 했지. 지금처럼 겨울에 누가 넥타이도 안 해. 근데 넥타이 안 했대 걔도. 그러니까 슬리퍼 신은 걸 가지고 공격을 해서 얘기하는 게 그게 이제 극우 유튜브나 일베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그걸 우리 당 의원들하고 당 청와대에서 다 받아가지고 이 논리를 깨기 위해서 얘의 논리를 얘를 벌주기 위해서 슬리퍼 얘기하고 무례했다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내가 우리 당 입장에서는 참 너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공색하죠. 공색하지. 아니 그런데 저는 이 슬리퍼 신고 대통령 취재를 나선 거는 잘못됐다고 봐요. 기자들끼리도. 도리어 내가 나는데. 대통령실은 모르겠어. 대통령실 분위기는 모르겠는데 청와대에 있었다면 영빈관이나 춘추관이었을 거 아닙니까? 거기는 이렇게 암묵적인 룰이 있거든. 여기는 용산은 도어 스태핑이라는 게 그동안 없었던 거잖아. 없었죠. 그러면 기자들이 밤새가 거기 잤는 애들도 있을 거고 기자실에서 새벽 일찍 들어와가지고 하니까 내보니까 슬리퍼 신는 애들이 몇 명 있더라고 거기. 그러니까 뭔가 좀 약간 개판이 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개판 그것도 이제 정대훈 기자가 이제 나이 50 넘어가지고 꼰대야, 이게 이제. 꼰대가 된 거야. 꼰대. 요즘 젊은 애들은 그게 당연한 거라고 또 볼 수도 있는 거거든. 나의 입장에서는
쟤가 어떻게 저렇게 말대답해? 우리 딸내미 내한테 뭐 얘기하면 딱딱 말대답하면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말대답 못했거든. 아니 근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일단 기자는 무례했다고 봐. 그런 복장이나 이런 측면에서 언성을 높인 것도 그렇고. 근데 그걸 탓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으니까 넌 잘못된 놈이야 하는 건 슬리퍼 신었으니까 너는 안 좋은 놈.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궁색하잖아. 그게 정부 여당 전체가 움직여가지고 그 논리로 지금 MBC를 깨려고 하고 옆에 기자들한테까지 전부 다 얘기해가지고 쟤 혼내줘. 얘기하는 게 없어 보이는 거지 나는. 그리고 여기는 여기서 좀 주목해볼 지점은 뭐냐면 대통령실의 시스템이 무너져 있구나라고 느껴진 게 있는데 이 홍보비서관, 홍보기획비서관인가요?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네. 이기정. 그 사람 또 이기정이야. 기자. 그 사람 YTN 기자 출신인데. YTN 기자 출신인데 보통 이제 그 보직이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기자들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기자들의 심기 경호를 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언론계의 선배를 그 자리에 앉혀놓고 기자들이 함부로 못하게 만들지. 그 사람은 되게 기자들한테 깍듯하게 하고 또 그런데 거기서 막 이렇게 오히려 대통령의 심기를 경호하겠답시고 기자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을 한 거야. 근데 이거는 대통령실 업무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헛발질이거든. 기자들이 대통령실한테 억하심정을 갖지 않도록 만들어야 하는 자리에서 기자들하고 싸움을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참모를 잘못 안 친 거야. 그것도. 그러니까 기자를 안 치니까 안 되는 거야. 내가 봤을 때. 그 기자 관리하러 기자를 출신을 세운 거 아니야. 주로 선배들을 안 쳐 근데. 근데 내가 봤을 때 틀렸다고 봐. 기자 출신은 선후배 문화가 있잖아요. 나이가 보니까 62년생이니까 나이가 많더라고. 그러니까 새까만 후배가 그러니까 반말을 깐 거 아니야 평상시에 우리 둘이 하듯이. 근데 갑자기 내가 이렇게 반말 까고 하는데 우리 사이가 틀어져 공식전 자리에서 정대웅 PD가 내가 정 PD 그거 하기를 내 딴하는 이렇게 대응화도 안 했고 말 좀 깠는데 반말하지 마세요 이런 순간 나도 멘붕이 오는 거지. 속으로는 뭐 이 새끼 이게. 그러니까 만약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형님이 굉장히 선배야. 한 10년 이상 선배야. 그런데 한참 어린 현장에서는 얼굴도 마주치지 않던 후배가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싸가지 없게도 네, 기자님 죄송합니다. 그렇지. 이런 자세를 유지했어야 그렇지. 대통령을 보자 하는 거예요. 내가 늘 보지만 내가 댓글 심지어 조대문 같은 사람도 악플 막 깐족깐족대면서 대는 애 있으면 내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왜냐? 그게 걔 말을 존중해서 그런 게 아니라 관리하는 거야. 그렇죠. 그 자리는 그러라고 있는 자리거든.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과민하게 대응을 한 거는 대통령이 맡겨준 임무를 제대로 못한 거고 그런 사람을 거기에 앉힌 거는 또 대통령의 인사를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거기는 결국 대통령이 다 욕먹잖아요. 그렇지 대통령 먹지. 거기는 정치인 뭐 보좌관 출신들이나 이렇게 노련한 친구들을 앉혔으면 왜 그러세요? 그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했을 건데. 그렇지. 수석으로 치면 정무수석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가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고 나중에 얘기합시다. 막 이러면 지도 그렇게 가면 못 지르지. 뒤에서 막 내가 나중에 따로 답변 다 달아줄게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일단 뭐 카메라 없는 자리에 뒤로 가가지고 야 너 이 새끼야. 밥이라도 너무 좀 소잔 먹으면서 그래. 했어야 돼. 네 그래 잘했는데 나도 네 나이 때 그랬는데 살아보니 그게 안 그렇더라. 뭐 또 이렇게 하면 그 앞에서 대놓고 야씨 왜 반말까 소주짜리 이렇게 얘기하는 후배들 없잖아. 선배 다음에는 좀 질문 좀 받아주세요.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갈 일인데 거기서 막 그 앞에서는 자기가 선배랍시고 반말하고 하니까 또 가만히 있겠냐고 걔는 또 막 열이 받아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 아는 게 없잖아. 왜 일을 키워? 아는 게 없고 저희 대통령 처음 하니까 그러니까 네가 좀 이해해라 이러면 애들이 그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옛말이 있잖아요. 그게 틀린 게 하나도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 참모가 그런 임무를 해야 될 참모가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해? 다른 참모들은 어떨까? 다 미숙해. 돼서 생각을 하는 거야. 다 미숙하고. 그 봐라 사람이란 게 아니한만 못하다는 말도 있잖아. 그러니까 도어스태핑도 그렇고 이 가림막 한다는 것도 아니한만 못하는. 그러니까 야당은 계속 그거만 이제 물고 늘어지는 거야. 요즘 야당이 주장하는 거 보라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 정말 뭔가 대단한 건설적이고 그다음에 치밀하고 그다음에 세밀한 뭔가 정책적 대안을 내세우고 하는 게 있는가? 없잖아. 오로지 이런 거 까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아니 빌미를 계속 제공하잖아. 캄보디아에서 조명을 쓴 걸 밝혀내면 무슨 국익에 도움이 되나?
그런 거 그냥 무시하고 말지 그걸 고발을 하나 또? 이미 MBC하고 싸우면서 국익에 도움이 안 되잖아. 외국 기자들이 내 지켜볼 거야. 윤석열 정권 언론 탄압하는 거 지켜볼 거야. 이거 그대로 나오잖아 여기. 그러니까 이게 국익 좋아하잖아. 국익에 전혀 도움 안 되는 짓을 골라가고 있는 거야 지금 보면. 어? 참 답답합니다. 언제쯤 우리가 국익을 위해서 일한 정부와 야당을 위해서 박수를 쳐줄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지금. 안 읽어도 되지. 국제 기자연맹 뭐 이런 거. 타이밍 지났어요? 방송 타이밍이야? 야 우리도 뭐 프롬프트 같은 거 좀 띄워놓고 나도 컴퓨터 이렇게 노트북이라도 갖다 놔야 니처럼 맨날 휴대폰 이래가지고 적어온 거 보려고. 사실은 내가 이거 엄청나게 많은 양을 학습하고 이래 오는데 찾지를 못해 늘. 외워야죠. 꼭 공부 못한 애들 특징이 제일 컸잖아. 우리 오픈북 할 때. 적어놨더라? 오픈북 할 때 적어놨잖아. 이게 막 주제대로 이렇게 해놨는데도 막 뒤지다 끝나버려. 네, 시청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슈들을 모아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는 이슈 설명서.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월드컵 예상 안 해요? 편집 안 하고? 월드컵 스코어 우루과이전. 편집하지 말고. 몇 대 몇 보십니까? 저는 뭐 2대1로 이겼으면 좋겠는데 저는 1대1로 비길 것 같아요. 1대1. 1대1로 무서운. 저는 1대0 패배 예상합니다. 1대0 패배? 아쉽지만 1대0 패배. 그럼 뭐 내기 할래 우리? 사기가 심각하게 져서 16강 탈락 예상합니다. 우리 무슨 내기 할래 그럼? 다음 시간 저녁 내기? 다음 시간 저녁 내기. 이거 편집하지 말고 냅시다. 스코어 정확하게 맞힌 사람한테는 선물도 주기. 오 필승 코리아. 왜? 이겼으면 좋겠네요, 근데. 아니, 난 이기진 않더라도 손흥민이 한 골 넣었으면 좋겠다. 우리 대한민국 한번 해야 되는 거 아이가? 대한민국. 한번 하자. 한번 해요. 오케이.